예, 인천으로 이사 온 지 한 2달도 안 됐는데요. 네. 저기 밑에 집에서 물이 샌다고. 그래서 전 주인한테 좀 네. 이렇게 수리비를 청구를 했더니 전 주인이 이제 못 준다고. 이게 네네.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400 정도 나왔는데요. 한 8, 90 정도는 자기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이게 네.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. 네, 일단 이사를 오셨는데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비용을 이제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나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나오셨다고 예, 예, 하셨고, 예, 근데 예, 이제 집주인은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밖에 내가 부담 못한다라고 예, 예,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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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제 옆에 김기훈 변호사님이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. 김기훈 예, 변호사님과 좀 상담 자세하게 나눠 보시겠습니다. 예, 예, 안녕하세요. 김기훈 변호사입니다. 예, 예, 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. 네, 일단은 뭐 집주인이 그 전에 누수 관련해서 혹시 수리를 진행했던 게 있을까요? 그 1년 정도 전에 네. 그 1년 정도 전에 밑에 집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수리를 일부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1년 전에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했는데도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예, 또 예, 발생하게 된 예, 거네요. 예, 예, 네, 일단 김기훈 변호사님과 좀 상담 나눠보실게요. 예, 예, 1년 전에 이제 누수가 됐었잖아요. 예, 예,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다시 예, 이렇게 누수가 된 건데 예, 그 매매 계약할 당시에 이렇게 누수가 예. 된다는 거를 고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? 받은 적이 없어요. 음, 그러면 일단 공사는 지금 하신 상황이실까요? 아니요. 공사를 먼저 가보고 네. 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면 그 7, 80 얼마 정도를 자기가 주겠다. 난 미리 주면 안 되냐 했더니 그거는 먼저 공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, 지금 견적만 지금 받은 게 400만 예, 원 정도고 예, 일단 예, 공사를 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보고선 예, 좀 예, 정산을 예, 하자라고 예, 하신 거군요. 예, 예, 그러면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받으셨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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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나서 지금 2개월 정도 되신 거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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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민법에 보면은 예, 580조입니다. 예, 580조를 보면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거죠. 그래놓고서 예, 6개월 이내에 어떤 하자가 발생한 걸 알게 된 겁니다. 예, 예, 그럴 경우에 하자를 책임져 주세요. 이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. 예, 예,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지금 1년 전에 발생했고 또 매매 계약 당시에 그런 누수가 된 거를 어떠한 고지를 받지 못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. 예,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전 소유자한테 민법 580조에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이 과연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예, 하자 담보 책임은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수로 인해서 누수 수리가 필요하겠죠. 예, 네, 예, 그래서 이렇게 누수 수리비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보통 이렇게 금액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비용이 소액이잖아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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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액일 경우에 과연 어떻게 이거를 내가 보상을 받을까? 매도인이 계속 보상을 안 해주면 어떨까? 이런 고민이 예, 많이 예, 생길 예,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지금 거기에서 아마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. 예, 그럴 예, 경우에 막상 소송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예,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예,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간다 하더라도 예, 이게 지금 누수로 인해서 밑에 집에서 물이 샌 건지에 대한 감정 평가가 또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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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질적으로 감정 평가를 누가 하냐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연히 매수인 쪽이 되겠죠. 지금 상담하신 쪽이 예, 되겠죠. 예, 예, 그러면 이게 지금 누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우리 집 때문에 아랫집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감정을 받아보고 싶을 겁니다. 근데 이 예, 통상적으로 누수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이 아파트인 경우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가 정도가 돼요. 예, 그렇죠. 근데 100만 원하고 300만 원을 내 감정평가를 또 하고 그 돈을 내고 이렇게 판결 받는 게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. 예, 예, 그렇죠. 예. 소송을 비록 만약에 조정이 안 돼서 소송 절차에 들어갔을 때
이 감정 비용 때문에 간이 감정인 돈 제도가 있어요. 예, 그래서 판사님한테 감정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간이 감정을 통해서 이게 지금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판단해달라. 그리고 네. 만약에 수리한다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이에서 감정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간이 감정은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580조에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, 즉 예. 수리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예. 수리비를 매도인이 주면은 다행인데 안 줄 경우에는 예, 예. 수리비 청구 소송을 하기보다 먼저 조정 신청을 해보시고 그 예.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. 조정이 예.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송해서 바로 예. 감정 평가를 하지 마시고 왜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. 100에서 예. 300 정도 드니까 예. 간이 감정 평가를 해보셔가지고 먼저 예. 비용 안 드는 비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. 근데 예. 저쪽에서 이거는 정식적인 감정 평가가 아니니까 인정 못해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식적으로 감정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나중에 결론이 나겠죠. 그래서 네. 만약에 결론 났는데 매도인의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할 네. 경우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면서 지출한 인지대나 송달료, 네. 그 다음에 100에서 300만 원 정도 지출된 감정 평가 비용까지 매도인한테 부담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지금 뭐 집주 전 주인이 사실은 이제 주면 좋겠는데 지금 네. 안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예. 일단은 비용이나 시간이나 네.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도 이제 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, 조정 신청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감정 평가도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간이 감정 평가로 좀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? 그러면 제가 지금 8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이거라도 받고 마무리하는 게 나은 건지 이게 이거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80만 원 정도 받고 마무리하는 게 나은 건가요? 아니면 조정 신청하고 감정 평가까지 하고 하는 게 나은 건지. 예. 나머지 비용을 제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. 만약에 예. 한 90만 원 받는다고 치더라도 뭐 400만 원 정도 나오면 200만 원 정도는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원만한 건지 아니면 그거를 제가 결정을 잘 못해가지고. 예,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80만 원 가지고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견적서대로 내가 400만 원을 전부 다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. 예, 예. 근데 이게 지금 1년 전에 누수가 발생해서 그때도 수리를 했겠죠. 예, 예, 근데 지금 1년 만에 그때 수리했는데 또 이렇게 된 겁니다. 예, 예. 예, 그렇게 된 거죠. 그런 경우에 이번에 만약에 80만 원 갖다가 수리하고 320만 원 선생님께 부담하고 나서 수리를 했는데 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건지 또 고민이 되실 예,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처음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80만 원이면 400만 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후 지금 이 누수가 선생님이 매매 계약 당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분명하게 마무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. 판례가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에 한참 있다가 누수가 발생한 거예요. 예. 예를 들어서 그래서 소유권 등기하고 나서 현재 시점 그 가운데서 만약에 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매도인한테 묻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지인 같은 경우에 지금 2개월이 지났긴 했는데 지금 상태에 소송을 하면은 매도인은 쪽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덮고 분명하게 하지 않고 1년 뒤에 또 누수가 날 경우 그거는 매매 계약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 당시에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서 손님한테 그 매도인한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렇게 판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예,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겠지만 그리고 금액도 물론 상당히 적거니와 그리고 나중에 또 추후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면은 법적으로 좀 정리를 명쾌하게 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